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김진양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8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서 어제도 소식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 재부각되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7% 가깝게 밀리면서 16,52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8월 종가가 되겠고요. S&P 500 지수 역시 0.8%,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일단 하락 출발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0.8%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 그리고 차이신이 집계하는 제조업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인 흐름도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주말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상 우려감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셔 부의장이 물가 2% 목표치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발언을 내놨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의 영향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날 두 가지 지표가 모두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제조업 지표 모두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제조업 지표보다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역시나 또 계속해서 부각되는 모습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던 건 유가의 급등이었습니다. 석유 수출국 오펙 기구, 오펙의 그 수출국 국가들이 다른 석유 생산국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3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던 게 원인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전해지면서 감산 가능성 제기가 됐고요. 유가는 8%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받쳤고 다우지수는 0.7% 하락세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8월 종가는 16,528포인트 선이었었고요. 월간 단위로 다우지수가 6% 넘게 6.57% 내렸는데 지난 2010년 5월 이후로 월간 단위로는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하루 동안 양상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형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 이어졌었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에너지 섹터, 에너지 종목들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와 더불어서 이 자본재 섹터, 반도체 섹터 모두 함께 되밀렸고요. S&P 500 지수는 0.84% 내린 197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간 단위로 S&P 500 지수 역시 6.86%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날 반도체 종목들 몇몇 종목들에 있어서는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서 부담이 됐던 건 바이오테크 인덱스였는데요. 3% 넘게 밀리면서 특히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기록한 것이 지수에 압박을 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밀리면서 4,776포인트 선에 8월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6% 넘는 하락권의 월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8월 마지막 거래일을 하락세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재부각됐고 또 월요일 중국 증시의 영향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양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 전해졌던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증시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잭슨홀 미팅으로 증시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짙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주식 매입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CNBC 보도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CNBC에 따르면요. 월가의 유명 투자자인 데니스 가트먼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중국발 불안으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짙어졌지만 약한 매수세를 견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소식들이 나를 다소 위축되게 만들지만 오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을 매입하는 쪽에 더 기울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트먼은 연준이 이달 안에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닌지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봐도 정확한 힌트는 얻을 수 없어 매우 혼란스럽다라고 그는 코멘트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의 이코노미스트는요.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은 지난주에 24%에서 현재 40%까지 높아졌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유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졌던 유가의 상승 랠리가 이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의 관련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로이터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오펙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 년 새 가장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유 가격이 매우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산유국들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오펙은 그간 러시아와 같은 다른 산유국과의 협조 없는 감산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기존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펙은 그간 가격에 대한 압박은 생산량 증가와 시장의 투기를 동시에 야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발생한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펙은 원유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균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대화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통해 살펴본 지난밤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김지장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6개 종목이 올랐고 24개 종목 모두 내렸습니다. 특히나 좀 하락폭이 컸던 쪽은 제약주였습니다. 이 머크사를 포함해서 화이자가 함께 밀린 모습이었고요. 기계 섹터였던 제조 섹터였던 보잉사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비자, 그리고 3M, 또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소매 판매 sektor도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쉐보론 텍사코와 엑소모빌 등 에너지 섹터가 흐름 좋았었고요.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와 골드만삭스 그룹, 인텔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크사가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하게 오르면서 차익 실현 매물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2.75%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보잉사가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 증권사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역시 1.75% 내림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3M과 G, 맥도날드 모두 1% 넘게 내렸는데요. 애플 역시 소폭 내렸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달 9일에 신제품 발표를 또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대인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광고를 직접 차단할 수 있다는 기능, 그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게 밀렸던 지금 애플 주가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어마무지하다. 130달러 선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타났는데요. 시장 대비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0.47%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쉐보론 텍사코와 엑소모빌 각각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인텔과 골드만삭스 그룹은 소폭 0.2%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섹터, 유가를 제외한 전 업종이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 유가 같은 경우에 에너지 섹터는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었는데요. 반면에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며 거래 마감지었고요. 이 유틸리티 섹터와 자본재 섹터, 산업재 섹터, 금융 섹터까지 일제히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특징주 보겠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골고루 올랐었는데요. 정유업체인 필립스 6666이 이날 장에서는 포재 겹치면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필립스의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체 지분의 10%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2분기까지 에너지 섹터의 비중을 줄였었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처럼 정유업체의 지분을 늘린 것에 대해서 향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투자 심리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2.38% 장중 고점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79달러 선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증권사 보고서 효과에 따라서 반도체 몇몇 종목들의 호조도 이어졌습니다. 이 샌디스크는 4% 급등을 이어냈는데요. 이 투자자문사 잭스가 샌디스크의 52주 최저가 흐름 부근에서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래시 메모리 업체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내놨는데요. 목표 주가 역시 81달러 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이날 장에서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4% 넘게 올랐고 54달러 56센트의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 밖에 기술주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 왔는데요. 외신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 전해진 종목 뉴스들 외신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차기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애플이 새로운 기능을 탑재했다는 보도가 또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신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31일입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직접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공개된 차기 운영체제에 광고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설치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용자들은 이 앱을 설치만 하면 사파리 브라우저를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광고들을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애플의 의도는 매우 명확합니다. 작은 화면을 가득 메우는 광고들을 없앰으로써 로딩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과도한 광고에 지친 소비자들이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애플의 이 같은 시도는 광고를 차단하길 원하는 고객의 호응도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연간 700억 달러에 이르는 모바일 마케팅 산업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는 이용자가 적어질수록 마케터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업계 라이벌이죠. 구글과 애플의 보도 이야기입니다. 관련 내용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31일 블룸버그는요. 구글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웨어가 애플의 아이폰과도 연동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의 프로덕트 매니저인 제프 창에 따르면 LG전자가 내놓을 차기 스마트워치가 아이폰과도 연동되는 옵션을 포함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는 다양한 선택지가 고객들을 찾아갈 것이라며 둥글거나 각진 형태, 스포티하거나 클래식한 스타일 등 다양한 모델을 모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구글의 이 같은 선택은 애플워치에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에는요, 애플워치는 360만 대가 팔리며 전체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드로이드 웨어의 점유율은 10%에 그쳤습니다. 레이먼 엘라마 IDC 리서치 매니저는 웨어러블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것을 감안한다면 저가의 동침을 선택한 구글의 행보는 매우 현명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통해 살펴본 종목 뉴스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과 또 이에 따른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저희가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역시나 중국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이 됐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국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츠백 지수가 0.9%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38% 내리면서 12,060포인트 선을 하회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47% 내림 구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상품 시장 흐름도 점검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제 유가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산유량 감소 소식 그리고 오펙에서의 감산 가능성 제기가 됐고요. 배럴당 8.8% 오르면서 49달러 2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50달러 선까지 바짝 다가간 모습이고요. 이날 8월 들어서는 유가는 4.4%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값은 소폭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금요일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경계 심리 반영됐습니다. 0.01% 내리면서 온스당 1,132달러 5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8월 들어서 3.4% 상승 흐름을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은 대체로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부실당 3달러 7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반락했고요. 0.47% 소폭 밀리면서 61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공포지수는 불안감이 다소 조장되면서 9% 오른 28.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BDI 발틱 운임지수는 2포인트 내리면서 90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반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경계감 반영되면서 달러 강세 영향받았고요. 8원 90전 오르면서 1,18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간밤의 달러 흐름은 소폭 약세 흐름 나타나면서 0.16% 달러 인덱스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소폭 오른 2.21%의 수익률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부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